지금 이 순간 AI가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런 고급 정보 공짜로 드리는 거 맞아요. 오늘은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AI 에이전트 리포트를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리포트 제목이 좀 무섭죠? 소프트웨어는 정말 무너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고 위협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오늘 이걸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타프픽스는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오라클, 데이터도그 이 4개 기업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AI 에이전트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AI는 크게 3단계로 진화해왔어요. 첫 번째가 분석형 AI예요.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찾아서 예측하는 AI죠. 수요 예측이나 의료 진단 보조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입력해줘야만 작동해요. 두 번째가 생성형 AI예요. 챗GPT, 제머나이 같은 것들이죠. 글도 쓰고 코드도 짜고 이미지도 만들어요. 훨씬 편리해졌는데 이것도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줘야만 작동해요. 수동적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AI 에이전트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예요. 에이전트는 달라요. 목표만 주면 스스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수정하는 순환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 회의를 분석해서 핵심 포인트 뽑아줘라고 하면 에이전트는 먼저 회의 녹음을 읽고 핵심 포인트를 추출하고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요약 문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개입 안 해도 돼요. 이 차이가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호출해서 실제 업무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사스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정말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볼게요. 시장에서 사스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딱 3가지예요. 첫째, 사용자가 개별 소프트웨어 화면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요. 에이전트가 대신 클릭하고 처리하거든요. 둘째, 기능 중심의 단순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가 직접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계약서 작성 도구 같은 거요. 셋째, 가트너는 2030년까지 포인트 솔루션형 사스의 35%가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런데 리포트는 여기에 반박해요. 무너지는 건 사스가 아니라 포인트 솔루션이에요. 진짜 사스의 본질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사스의 진짜 가치는 기능이 아니거든요. 데이터 축적이에요. CRM 시스템 하나에 10년치 고객 상담 기록, 계약 이력, 영업 기회가 다 쌓여 있어요. 에이전트가 이 데이터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에이전트도 결국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돼요. 거기다 기업의 업무 방식 자체가 소프트웨어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요. HR 시스템 바꾸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모든 채용 프로세스, 평가 방식, 승진 기준이 그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AI vs 사스가 아니라 사스 내부의 승자와 패자 문제예요.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장악한 플랫폼형 사스는 오히려 더 강해져요. 자, 이제 수익 모델 얘기를 해볼게요. 수익 모델의 대전환입니다. 기존 사스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사용자 수 기반으로 돈을 받았어요. 직원 100명 있으면 100개 좌석 요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이 모델이 흔들려요. 에이전트가 인간 대신 일을 하면 직원 수가 줄어요. 그러면 좌석 수가 줄고 매출도 줄어요.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사용량 기반 과금이에요. 직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된 작업량에 따라 과금하는 거예요. 세일즈포스가 AW라는 걸 만들었어요. Agentics 워크 유닛, 에이전트 업무 단위라는 뜻이에요. AI 에이전트가 수행한 실제 작업 하나하나를 세는 거예요. 기록 업데이트, 의사결정, 워크플로우 실행 같은 것들이요. FY 4Q 26 기준으로 이게 7억 7,100만 건이 처리됐어요. 분기 대비 57%, 전년 대비 310% 급증이에요. 서비스나우는 좌석 기반의 사용량과 기능 기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 중이에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신규 사업 순매출의 절반이 이미 비좌석 기반에서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AI 에이전트 기능을 번들로 묶은 27 요금제를 출시했어요. 월 99달러짜리인데 기존 이유가 57달러였거든요. 74%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전환이 완성되면 AI가 더 많이 일할수록 소프트웨어 회사 매출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돼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플랫폼형 사스, AI 에이전트 시대 핵심 수의 4개 기업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서비스나우예요. 티커는 NOW예요. 서비스나우가 어떤 회사냐면 기업 내 모든 시스템을 연결해서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는 회사예요.
IT 서비스 관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HR, 고객 서비스, 보안까지 다 해요. 전 세계에서 950억 건의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있고 7조 건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이걸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고객 갱신율이 98%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1위예요.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예요. 티커는 CRM이에요. 글로벌 CRM 시장에서 점유율 43%로 압도적 1위예요. 설립 이후 75개 기업을 인수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됐어요. 2018년 MULSOFT로 데이터 연결, 2019년 터블로로 시각화, 2021년 슬랙으로 업무 실행 인터페이스, 2025년 INFORM ATICA로 메타데이터 통합까지 완성했어요. AGNTFORC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연간 반복 매출이 지난 FY 4Q25에서 FY 4Q26까지 단 1년 만에 9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로 220% 이상 성장했어요. 세 번째는 오라클이에요. 티커는 ORCL이에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부터 ERP,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수직으로 통합된 기업이에요. 글로벌 DBMS 시장에서 1위를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기업 핵심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요. 클라우드 인프라 OCI가 전년 대비 84% 성장하고 있고 자녀 이행 의무 즉 RPO가 5,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4% 급증했어요. 이건 앞으로 확정된 매출이 5,530억 달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데이터도그예요. 티커는 DDOG예요. 데이터도그는 클라우드 환경의 OBS, VABIL, ITY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해 복잡한 IT 인프라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찾아주는 회사예요. AI가 확산되면 될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관측 도구가 더 필요해져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는 좌석 기반이 아니라 에이전트, 컨테이너, 서버 단위의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해요. AI 시대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수혜주 첫 번째, 서비스나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서비스나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98%예요. 고객 갱신율이에요. 기업들이 한번 서비스나우를 도입하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업무 방식 전체가 서비스나우에 맞춰 설계되어 있거든요. NOW 어시스트라는 AI 기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2023년 4분기에 출시했는데 고객사가 3,000개를 넘었고 연간 계약 가치가 6억 달러에 달했어요. 2026년에는 1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AI 에이전트 사용량이 단기간에 55배 증가했어요. M&A 전략도 주목할 만해요. MVWRKS라는 사내 업무 자동화 기업을 28.5억 달러에 인수했고 VGA로 권한 관리, ARMIS로 자산 보안을 강화했어요. AI 에이전트가 실행, 통제, 거버넌스까지 담당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역사적 저점이에요. 12개월 선행 P가 21.9배인데 이게 5년 평균인 56배 대비 61% 할인된 수준이에요. ARMIS 인수 비용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거라는 평가예요.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143.49달러인데 현재 주가가 91.18달러예요. 상승 여력이 57%예요. 수혜주 두 번째 세일즈포스 차례예요. 세일즈포스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러티브는 흔들렸지만 구조는 강화되고 있어요. 왜 내러티브가 흔들렸냐면 SaaS, SPOCAL, YPS라는 말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전체가 죽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세일즈포스 CEO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SaaS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구조 강화의 증거는 숫자로 보면 돼요. AGNTFORC와 데이터 360년간 반복 매출이 29억 달러인데 이게 전년 대비 220% 이상 성장했어요. AW는 분기에 7억 7,100만 건을 처리하고 있고 예약 건수의 60%가 기존 고객에서 발생해요. 기존 고객들이 AI 기능을 더 많이 쓰면서 지출이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일즈포스 고객의 76%가 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자체 구축할 역량도 없고 비용도 없어요. 세일즈포스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밸류에이션 얘기를 드릴게요. 현재 12개월 선행 P가 13.8배예요. 5년 평균이 31배인데 지금 그 절반 수준이에요. 2년 평균인 23배와 비교해도 많이 낮아요. 경영진이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어요. 이 중 250억 달러를 ASR 방식으로 즉각 집행했어요. 경영진이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싸다고 확신한다는 신호예요. 현재 주가 181.82달러, 목표주가 260.59달러, 상승 여력 43%예요. 수혜주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라클과 데이터도그를 같이 볼게요. 오라클부터요. 오라클은 단순한 사스 회사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ERP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수직으로 통합한 AI 플랫폼 기업이에요. 가장 큰 경쟁력은 DBMS 1위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업의 핵심 데이터가 오라클 DB에 저장되어 있어요.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 데이터에 접근해야 해요. 오라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기에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더해졌어요. AWS, 애저, GCP 모두와 협력해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네이티브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멀티 클라우드 DB 사업이 531% 성장했어요. 클라우드 인프라 OCI가 84% 성장하고 있고 RPO가 5,530억 달러예요. 이게 전년 대비 324% 급증한 거예요. 오픈AI와의 대형 계약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오픈AI가 1,220억 달러 펀딩을 완료하고 기업 가치 8,520억 달러로 평가받은 상황에서 지불 능력 우려는 과도하다는 게 리포트의 판단이에요. 주가가 고점 대비 40% 하락했어요. 이건 AI 인프라 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할 기회예요. 목표주가 240.14달러로 상승 여력 22%예요. 데이터 도구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도구는 복잡해질수록 중요해진다는 기업이에요. 클라우드가 퍼지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IT 인프라가 복잡해져요.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문제를 찾아주는 게 OBS ERV ABI의 ITY예요. 데이터 도구가 이 시장의 1위예요.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더 복잡해져요. API 호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데이터 흐름이 더 복잡해져요. 이 모든 걸 관측해야 해요. 즉, AI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도구 수요가 늘어나요. ARR 10만 달러 이상 고객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해요. 100만 달러 이상 초대형 고객이 603개고 전년 대비 31% 증가했어요. 고객의 85%가 2개 이상 제품을 쓰고 35%는 6개 이상을 써요. GPU 모니터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AI 학습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모니터링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경영진이 밝혔어요. 현재 주가 200.16달러, 목표주가 219.49달러로 상승 여력은 9.7%예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지만 중장기 성장성 관점에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평가예요. 이제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논리는 5가지예요. 첫째, AI 에이전트 확산은 사스 붕괴가 아니에요. 플랫폼형 사스는 오히려 강화돼요.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장악한 기업이 살아남아요. 둘째, 과금 모델 전환이 완성되면 AI 확산이 곧바로 매출 증가로 연결돼요. 에이전트가 더 많이 일할수록 사스 회사도 더 많이 벌어요. 셋째, 서비스나우와 세일즈포스는 지금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이에요.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라 산업 내러티브 약화로 과도하게 싸진 상태예요. 넷째, 오라클은 RPO 5,5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잔고를 갖고 있어요. AI 인프라 공급자로서 재평가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다섯째, 데이터 도구는 AI 확산 관측 수요 증가라는 단순한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업이에요. 이 4개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요?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깊이 장악하고 있어서 AI 에이전트가 2위에서 실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AI 에이전트가 확산될수록 이 기업들의 플랫폼 가치는 더 높아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단기 수요 둔화, 고용 감소로 인한 좌석 기반 매출 압박, 오라클의 오픈 AI 계약 이행 불확실성, 데이터 도구의 경쟁 심화 같은 것들이에요.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자, 오늘 AI 에이전트의 진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변화 어떠셨나요?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AI가 소프트웨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가진 기업은 더 강해지고 기능만 있는 기업은 위협받아요. 이건 사스의 붕괴가 아니라 경쟁 기준의 재정의예요.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오라클, 데이터 도구. 이 4기업을 중심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어요. 가치 사슬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트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